여러분 안녕하세요, 황TV입니다. 자, 오늘 9단원, 우리 9단원 이제 또 들어갈 거예요. 9단원 자, 힘내서 한번 해봅시다. 오늘은 9단원의 5번째, 6번째 시간이에요. 자, 화이팅! 자,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설명하는 글을 읽을 때는요, 먼저 설명하려는 대상이 무엇인지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대상이 무엇을 자세히 설명하는지 생각하고요. 세 번째로는 대상을 보고 어떤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떠올려 보고요. 그 다음에 대상에 대해서 뭐를 찾았어요? 새롭게 아는 것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주장하는 글은 5가지 단계였어요. 먼저 글쓴이의 뭘 파악했죠? 주장하는 글이니까 주장을 파악했고요. 의견을 뒷받침하는 주장이 있으면 뭐가 있어? 근거를 찾았죠. 그 다음에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어떻게 알맞은 근거인지를 생각해 보고요. 그 다음에 자신의 생각과 비교해서 뭘 찾았죠? 공통점을 찾았습니다. 같은 점을 찾았고, 만약에 다르다면 어떻게 읽었어요? 비판하는 태도로 읽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까지서 지난 시간에 설명하는 글과 주장하는 글을 비교하는 거겠죠? 읽는 방법이 다 달랐었어요. 그죠? 그럼 오늘은 또 어떻게 읽는지 잘 보도록 할게요. 오늘 생각해볼 문제예요. 애니메이션을 5초로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보세요. 출처는 The Present에서 있고요. 첫 번째 그림, 두 번째 2초, 3초, 4초, 5초. 땡! 끝! 영상 어떻게 요약했죠? 화면을 중간중간 멈추면서 요약을 했습니다. 실제 애니메이션 한번 봐봅시다. 실제 애니메이션 아까 얘기했던 그 출처 영상으로 선생님이 그대로 설명란에 넣어줄 거예요. 여러분 한번 꼭 보고 오세요. 보고 왔다면 여러분들 어떤 방법이 좋은 것 같아요? 아까처럼 짧게 5초 만에 착 읽는 방법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아니면 이렇게 풀로 영상을 다 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어떤 거 좋을지는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 수업이 다 끝나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목차입니다. 오늘 첫 번째 훑어읽기, 두 번째는 자세히 읽기, 세 번째는 상황에 따른 읽기 방법 퀴즈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가보자고요. 첫 번째 훑어읽기입니다. 훑어읽기는 어떻게 읽는 걸까? 라고 여러분들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자, 아름다운 비색을 지닌 고려청자 교과서 284쪽입니다. 이 84쪽을 여러분들이 직접 빠르게 읽어볼 거예요. 빠르게. 그래서 5초 드리겠습니다. 준비, 시작! 2, 3, 4, 5, 그만! 책도 보세요! 책도 보여. 책도 봤으면 대답 한번 해볼게요. 무엇에 대한 글이었죠? 고려청자에 대한 글. 고려청자는 어떤 색? 비색이었죠? 비색. 고려청자는 왜 유명한가요? 아름다움 때문에 유명했죠. 상관기법도 유명했고. 다음 이렇게 빠르게 읽으니까 이 글에서 여러분들 어떤 게 눈에 띄었어요? 자연스럽게 아무래도 파랗게 밑줄근 부분이 더 눈에 띄었을 겁니다. 그래서 잘 봤을 거예요. 그럼 책을 한번 다시 펴볼게요. 규빈이가 읽은 방식대로 한번 아름다운 비색을 진 고려청자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규빈이는요, 고려청자를 조사해서 발표하려고 하는 거예요. 발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읽어보는 거니까 규빈이가 읽었던 대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비색을 지닌 고려청자. 고려청자는 청자의 빛깔, 독특한 장식 기법과 아름다운 형태로 유명하다. 청자의 색이 짙고 푸른색 윤이 나는 구슬인 비치옥과 색깔이 닮았기 때문에 비색이라 불렸는데, 중국 송나라의 태평노인이 수중금이라는 책에서 고려청자의 빛깔을 비색이라 부르며 천하제일이라고 칭찬했다. 이 기법은 금속공예나 나전 칠기의 장식 기법으로 쓰고 있었지만, 고려 도공들이 도자기를 만들 때 장식에 처음으로 응용했다. 상감 기법으로 만든 고려청자는 구름과 학, 무늬를 새긴 청자상감 운항문 매병이 대표적이다. 이처럼 그릇의 실용성을 넘어 예술적 아름다움을 지닌 청자는 고려인의 생활 속에서 널리 쓰였다. 고려청자는 맑고 은은한 비색으로 유려한 곡선을 강조하며 상감 기법으로 회화적인 아름다운 무늬를 표현한 것이 특색이다. 자, 다 읽으셨죠? 자, 286쪽입니다. 여러분들, 규빈이가 읽으래서 밑줄근 부분만 읽었다면 그 까닭은 무엇일까요? 그 까닭은 고려청자를 조사해서 발표할 때 필요한 내용만 골라서 읽으려고 했기 때문이겠죠. 두 번째, 자, 보기 낱말을 사용해서 규빈이가 읽은 방법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보기에는 사진과 제목 그리고 중요한 낱말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한번 골라 볼게요. 가장 먼저 뭘까요? 뭐를 가장 먼저 읽고 필요한 내용인지 생각했을까요? 무엇을? 먼저는 아마 제목을 봤을 거예요. 제목에 고려청자가 있었으니까 보겠죠. 그 다음 글 전체를 다 읽지 않고 어떤 부분 중요한 낱말을 먼저 읽으면서 필요한 내용인지를 한번 찾아봤겠죠. 그 다음에 제목뿐만 아니라 마지막 남은 사진도 살펴보면서 필요한 내용이 있을지 짐작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리해보면 자신에게 필요한 내용인지 알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쭉 자세히 읽는 게 아니고 먼저 뭐를 보고 제목을 보고 내용을 짐작하거나 관심 있는 내용이 있는지 한번 훑어보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봐봐요. 287쪽에서 질문 한번 답해 볼게요. 여러분들 잘 쓰면서 따라오세요. 규빈이가 이 글을 읽을 까닭은 뭐였죠? 고려청자를 조사해 발표하기 위해서였고요. 고려청자를 조사할 때 그래서 필요하다고 생각한 내용이 뭐였어요? 필요하다고 생각한 내용, 그게 바로 아마 밑줄에 있을 겁니다. 고려청자의 미색과 상관 기법을 설명한 부분일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규빈이처럼 글을 읽은 경험이 있나요? 난 이럴 때 자세하게 읽지 않고 빠르게 훑어서 씩 읽어. 여러분들은 언제 그런 경험이 있나요? 뭐 숙제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 책 내용이 빠르게 궁금해서 급하게 알고 싶다던가 아니면 책을 사기 위해서 한번 훑어본다던가 재밌어야 책을 사니까 또 뭐 여러 가지들이 있겠죠. 정보를 찾으려고 등등등. 여러분들은 언제 해당했는지 한번 적어보시고요. 자, 다 적었다면 여러분들 볼게요. 이렇게 읽으면, 이렇게 훑어서 읽으면 어떤 정보를 읽을 수 있을까? 어떤 정보를 읽을 수 있을까? 이렇게라는 거는요, 선생님이 보여줄게요. 이거는 자, 보시면 국어책인데 국어책을 이렇게 읽었을 때 여러분들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을까? 이렇게 읽는다면요 아무래도 책의 글 그리고 그림의 양을 알 수 있겠죠. 글은 얼마나 많고 그림은 또 얼마나 있는지 이런 양을 알 수 있겠고요. 또 내가 원하는 책의 종류인지 알 수 있겠죠. 내가 사려고 했던 책인지 내가 원하는, 내가 필요한 책인지 그런
종류를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두 번째 방법. 목차만 먼저 훑어있는 방법이에요. 자, 교과서를 바탕으로 쓸 때는 우리가 처음에 살폈던 것처럼 단원을 살피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목차만 차례만 딱 보는 거죠. 차례만 이렇게 딱 보고 했을 때 이럴 때는 어떤 좋은 점이 있을까요? 어떤 정보를 볼 수 있을까? 이럴 때는요, 책의 내용을 일단 대충 알 수 있겠죠. 어떤 내용들이 있을지 대충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원하는 내용이 몇 쪽에 있는지도 알 수 있겠죠. 우리가 뭐 6단원은 몇 쪽, 7단원은 몇 쪽, 10단원은 몇 쪽, 이런 것처럼 원하는 내용이 몇 쪽에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훑어 읽기도 다양한 훑어 읽는 방법이 있다는 거 잘 아시겠죠? 다양하게 훑어 읽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입니다. 자세 읽기 방법을 할게요. 근데 자세 읽는 건 어떻게 읽는 걸까요? 자세하게 읽는 건 어떻게 읽는 걸까? 이번엔 지환이에요. 지환이가 289쪽에 한번 똑같은 글을 읽을 거예요. 아름다운 비색을 지닌 고려청자를 읽을 건데요. 규빈이가 밑줄 치인 문장과 비교하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준비, 시작! 아름다운 비색을 지닌 고려청자 류제만. 고려청자는 청자의 빛깔, 독특한 장식 기법과 아름다운 형태로 유명하다. 고려청자를 만든 시기에는 중국과 우리나라에서만 질 높은 청자를 만들 수 있었다. 우리나라보다 중국이 먼저 청자를 만들고 세상에 알렸지만 고려는 청자를 만드는 우수한 기술력과 아름다움을 인정받아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다. 고려청자는 무엇보다 아름다운 빛깔로 더욱 주목받았다. 청자의 빛깔은 맑고 은은한 푸른 녹색이다. 이는 유약 안에 아주 작은 기포가 많아 빛이 반사되면서 은은하고 투명하게 비쳐 보이기 때문이다. 청자의 색이 짙고 푸른색 윤이 나는 구슬인 비치옷과 색깔을 닮았기 때문에 비색이라 불렸는데, 중국 송나라의 태평노인이 수중금이라는 책에서 고려청자의 빛깔을 비색이라 부르며 천하제일이라고 칭찬했다. 청자의 상감기법은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우리 고유의 독창적인 도자기 장식 기법이다. 상감기법은 그릇을 빚고 부었을 때 그릇 바깥쪽에 조각칼로 무늬를 새긴 다음 검은색이나 흰색의 흙을 메운 뒤 무늬가 드러나도록 바깥쪽을 매끄럽게 다듬는 기법이다. 이 기법은 금속공예나 나전 칠계 장식 기법으로 쓰고 있었지만 고려 도공들이 도자기를 만들 때 장식에 처음으로 응용했다. 상감 기법으로 만든 고려청자는 구름과 학 무늬를 새긴 청자상감 운항문 매병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청자의 형태는 기존의 단순한 그릇 모양의 형태에서 여러 형태의 청자로 발전했다. 그 당시 고려인들은 대접과 접시, 잔, 항아리, 병, 찻잔, 상자 따위를 비롯해 심지어 베개와 기워까지도 청자로 만들었다. 특히 죽순, 표주박, 복숭아, 원앙, 사자, 용, 거북과 같이 여러 동식물의 모양을 본떠 만든 향로, 주전자, 꽃병, 연적 따위가 오늘날까지 내려오고 있다. 이처럼 그릇의 실용성을 넘어 예술적 아름다움을 지닌 청자는 고려인의 생활 속에서 널리 쓰였다. 고려청자는 맑고 은은한 비색으로 유려한 곡선을 강조하며 상감 기법으로 회화적인 아름다운 무늬를 표현한 것이 특색이다. 우리는 이러한 고려청자로 고려인들의 독창성과 뛰어난 기술력을 엿볼 수 있다. 이는 중국의 청자를 받아들이면서 그저 모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비색과 독특한 상감 기법으로 발전했다는 점이다. 따라서 고려청자는 여러가지 모양과 형태의 아름다움을 일궈낸 고려인들의 노력과 열정을 그대로 담고 있다. 잘 읽어보셨나요? 자, 290쪽입니다. 보기에서 알맞은 말을 골라서 빈칸에 써보도록 할게요. 밑줄, 비교, 내용 세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자, 필요한 무엇을 찾으면서 필요한 내용을 찾으면서 자세히 읽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내용이나 그것을 뒷받침하는 내용에
뭐를 그으면 더 좋다고? 밑줄을 그으면 더 좋겠죠? 그래서 밑줄을 그으면서 읽는다. 마지막, 자신이 하는 내용과 새롭게 한 내용을 어떻게 하면서? 어떻게 하면서요? 비교하면서 자세히 읽는 거. 이렇게 세 가지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글의 종류와 읽는 목적을 생각하면서 아름다운 비색을 지닌 고려청자를 어떻게 읽고 싶은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고려청자의 특징을 조사해야 한다. 그래서 나는 내용을 어떻게 읽어요? 특징을 조사해야 되니까 자세히 꼼꼼히 살펴보면서 읽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며 꼼꼼히 읽는다. 두 번째, 또 나는 이 글에서 이 글의 내용에서 어떻게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나 궁금한 점이 없는지 생각하면서 읽습니다. 설명하는 글의 내용 가운데서 의심스러운 부분을 또 꼼꼼히 따져봐야겠죠. 세 번째, 그리고 나는 이 글에서 고려청자의 특징을 설명하려는 부분에 집중해서 읽어야 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잘 이해하셨죠? 자, 다음 읽은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거를 한번 내용을 요약해보자. 자, 아름다운 비색을 지닌 고려청자. 빛깔은 어땠어요? 빛깔은 맑고 은은한 푸른색, 그래서 푸른 녹색, 그래서 비색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상황 기법은 어땠어요? 상황 기법은 좀 길어요. 그래서 짠! 그릇 바깥쪽에 조각칼로 무늬를 새긴 다음 검은색이나 흰색의 흙을 메운 뒤 무늬가 드러나도록 바깥쪽을 매끄럽게 다듬는 기법이 바로 상감 기법이었습니다. 다음 뭐가 있었을까요? 또 사용은 대접, 접시, 잔, 항아리, 병, 찻잔, 상자, 베개, 기와 따위에 사용을 하였었고요. 시간이 부족하시면 멈춰서 적고 넘어가세요. 마지막 우수성을 얘기할 때는요, 유려한 곡선, 아름다운 무늬, 고려인들이 독창성과 뛰어난 기술력, 이런 게 있겠죠. 유려한 곡선, 아름다운 무늬, 그리고 고려인들의 독창성, 그리고 뛰어난 기술력까지, 이 모든 게 다 우수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름다운 비색을 지닌 고려청자에 대해 이제 다 내용을 요약해봤습니다. 자, 291쪽이에요. 규빈이랑 지환이는 글을 읽는 방법이 다 달랐습니다. 규빈이는 어떻게 읽었죠? 규빈이는 필요한 정보만 싹 훑어서 읽었습니다. 지환이는 어떻게 읽었어요? 지환이는요, 글 전체를 자세하게 읽었습니다. 자, 이렇게 알아봤으니까 이제 세 번째, 상황에 따른 읽기 방법을 한번 퀴즈로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과연 어떻게 읽어야 할까? 이걸 여러분들이 구분해보세요. 훑어 읽을지 자세히 읽을지를 구분하시면 됩니다. 준비 되셨나요? 자, 지금부터 갑니다. 첫 번째, 도서관에 가서 무슨 책을 읽을지 몰라 살펴보고 있다. 정답은 하나, 둘, 셋, 훑기. 두 번째, 다음 주에 우리 학교 대표로 독서 토론 대회에 나가게 되었다. 하나, 둘, 셋, 자세히 읽기. 아버지께서 서점에서 책 한 권을 사주신다고 하셨다. 무슨 책을 살지 모르겠다. 하나, 둘, 셋, 훑어 읽기. 선생님께서 사회숙제를 위해 책을 빌려주셨다. 어린이를 위한 법과 헌법을 읽고 어려운 점이나 궁금한 점을 찾아보라고 하셨다. 하나, 둘, 셋, 자세히 읽기. 다음 주 사회 시간에 시험을 본다고 했다. 시험 범위는 교과서 98, 99쪽이다. 하나, 둘, 셋, 자세히 읽기. 시험이니까요. 독서록을 써야 한다. 독서록의 주제는 한 장면을 골라 만화 그리기다. 한 장면을 골라 만화 그리기. 그럼 하나, 둘, 셋, 훑어 읽는 거겠죠? 동생에게 이 책을 소개해 주려고 하는데 전체적인 내용을 확인해 보고 싶다. 전체적인 내용을 확인해 보고 싶다. 그거는 하나, 둘, 셋, 자세히 읽기.
사회조사 숙제를 하려는데 어떤 책을 참고하면 좋을지 몰라서 도서관에 갔다. 어떤 책을 참고하면 좋을지 몰라 도서관에 갔다. 이럴 때는요. 하나, 둘, 셋. 훑어읽기. 빨리빨리 봐야겠죠? 지금은 쉬는 시간. 다음 시간에 시험인데 공부를 하나도 못했다. 공부를 하나도 안 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요? 하나, 둘, 셋. 훑어읽기. 독서록을 써야 한다. 독서록 주제는 전체 이야기에 대한 감상 쓰기. 전체 이야기에 대한 감상 쓰기. 그럴 때는 하나, 둘, 셋. 자세히 읽기. 알겠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퀴즈를 한번 다 맞춰봤나요? 퀴즈를 풀어봤는데 잘 맞춰봤나요? 여러분들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여러분들 무조건 훑어읽는다고 나쁘거나 자세히 읽는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닙니다. 각 상황별로 방법 봤잖아요. 그래서 상황에 맞춰서 그때그때 읽기 방법을 바꿔가며 읽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처음에 애니메이션 봤을 때 훑어서 보는 거랑 자세히 풀 영상을 보는 거랑 어떤 게 더 좋은지는 답할 수 있겠지 이제?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는 나만의 읽기 방법을 한번 찾아볼 거예요. 이건 아마 이제 이 9단원의 마지막이 되겠죠. 자, 지금까지 고생하셨고요. 광TV였습니다. 여러분들 유익하셨다면요, 구독이랑 좋아요 한번 부탁드릴게요. 자, 고생하셨고요. 선생님은 이만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